한동훈의 반란 음모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원석 총장 임명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임은 했지만 한동훈의 최측근을 검찰총장에 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한동훈을 믿고 이원석 총장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또 이원석은 중앙지검장에 자신의 고교 후배 송경호를 배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검찰 권력은 사실상 한동훈의 사적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검찰총장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골수 좌파 영화를 할 수 있는 서울의 보물, 검찰 부하 직원들과 단체 관람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원석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원석 총장이 얼마나 정치 검사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동훈은 법무장관 취임 초기부터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폭로되었고 보수 유튜버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홍보했다는 사실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철저하게 반윤 친한 그룹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친한동훈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제야 좌파 진영에서는 진중권, 김경률, 함은경 등이 좌파 패족들을 대상으로 좌파 진영에 친한동훈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국민의힘을 이념적으로 억만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세대교체를 선언하면서 진성 우파들을 숙청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동훈은 보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매우 이질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보수의 생각, 우리 보수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당군인의 가장 부유한 국가로 번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해야 할 대상은 우리 보수가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자신입니다. 한동훈의 보수 체질 변화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한동훈에게 가장 먼저 포섭된 정치는 배현진입니다. 배현진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탁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배현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2022년 11월 배현진은 한동훈과 매우 밀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잠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DF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재용 치과 원장이 위드훈에 올린 한동훈과 배현진의 둘만의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배현진은 1년 반 동안 양쪽을 오고 가면서 이중 간첩의 세작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급 비밀이 자주 유출된 사건과 배현진이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는 DF라는 필명의 이재용 치과 의사가 전령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DF는 이원석 총장과 고위직 검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동훈의 캠프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자신이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의 팔로라고 위드 후네에 자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2022년 9월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한동훈은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차기 자신의 대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동훈의 배신의 역사는 2년이 넘었습니다. 한동훈 나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법무부를 장악했고 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의 권력 핵심과 모든 정보 라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에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맡겼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인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동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하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 중에 특급 비밀 정보입니다. 이것이 한동훈에게 막강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의 징후를 알기까지는 2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쿠데타 진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12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이 사건을 방치해서 민주당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무혐의 처리되었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훈, 이원석은 지금도 법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소환 수사는 이원석 총장에게 12시간 이후에 보고되었다고 난리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그 수사 지휘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패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은 한동훈, 이원석의 쿠데타에 대비한 소환 조사였습니다. 수사를 더 지연하게 될 경우 한동훈에게 계속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결단을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보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벌인 작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원석 총장 패싱은 한동훈의 검찰 지배력이 급속하게 소멸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을 따르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은 약 17명 정도입니다. 반면에 원희룡을 추종하는 의원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 법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의 쿠데타는 윤석열 정부를 크게 압박하고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도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4번이나 갈등과 대립을 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익십한 문자가 폭로되는 등 대립 관계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은 문재인과 이재명 수사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비호해 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급격하게 이탈하는 현상도 겪었습니다.
한동훈은 2년 동안 검찰, 국회, 언론, 제야 그리고 오프라인 등에서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동훈의 세력은 일종의 쿠데타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들이 보수 정당을 장악해서 보수의 가치를 파괴하고 좌파 이념으로 정권을 창출하는 음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박성재 법무장관은 대규모 검찰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과 한 패거리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4명의 차장검사 그리고 대검 간부진을 대거 교체해버렸습니다. 검찰 핵심 권력에 존재하는 한동훈 라인을 대폭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강단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불려 올렸습니다. 2년 이상 한동훈, 이원석이가 방치해왔던 문재인, 이재명의 부패 비리 사건들이 이제 강력한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쿠데타 음모를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9월이면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이미 9명의 후보가 추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이원석의 반란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최강의 검찰총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한동훈의 반란을 완벽하게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국가 세력, 내부 총질 세력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쿠데타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총선 백서에는 한동훈에게 치명적인 부패 비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사적 공천, 여의도 연구원의 한동훈 개인 이미지 조사, 법무부 장관 시절의 댓글팀 운영 의혹 등 설사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7월 중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최후의 반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 폭로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폭로되더라도 우리는 대의를 향해서 큰 그림만 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올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의 쿠데타 징후를 포착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해서 첩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이창수 등 최측근들을 권력의 핵심 부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원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으로 우리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훈의 비밀 폭로와 협박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배신자와의 협상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분야는 이미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쿠데타만 잘 진압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급 위대한 통치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시정연에 후원해 주신 신경옥님, 임복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